박준규의 브리핑 6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 나오셨습니다. 박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리얼미터 조사 결과 공개됐는데 여당과 대통령 지지율이 좀 많이 올랐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예. 47.8%. 예. 물론 이 부정이 48.6%로 아직은 좀 높은데 예. 주간 단위로 월화 수목 금까지 쭉 추이를 보게 되면 후반부로 가서는 예. 목요일에는 동률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때는 오르기도 하고 뒤로 갈수록 동률도 되고 이제 크로스가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간 걸 보면 추세적으로는 상승 추세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흐름이 어쨌든 상승세다라는 거고, 지금 이번이 11월 둘째 주인데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10월 둘째 주 같은 경우에는 부정이 56.1, 긍정이 41.4 해가지고 차이가 많이 났어요. 네. 근데 그게 지금 한 달여 만에 많이 좁혀진 거네요. 그렇죠. 지난 주말에 그 5당 대표들하고 관저에서 예. 회동을 한 이후에 그게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것 같고요. 예. 그 이후에 지소미아 관련된 정부의 방침, 외교적인 방침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조금 더 호응하는 그런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외부 갈등이 있으면은 내부가 좀 더 단합하고 좀 더 이제 지지율이나 이런 게 올라가는 경향이 좀 있긴 하죠. 특히나 미국에서 이 국방부 장관 등 그 많은 관료들이 와서 방위비뿐만 아니라 지소미아 같은 소위 안보와 외교 관련된 압박이 상당히 강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아주 결단력 있는 그런 또 기존의 원칙을 그대로 고수하는 그런 방식으로 얘기를 했고, 특별히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국방부 장관을 만나서는 지소미아와 관련돼서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일본의 문제로 명확하게 규정 짓는 것, 이 국민들이 상당히 호응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예, 그 정당 지지율을 보면은 민주당이 오른 만큼 자유한국당이 빠졌어요. 비슷하게 보니까 오르고 비슷하게 빠졌네요. 예. 역시 지난주를 보면 민주당이 더 잘한 부분은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는데 한국당에서는 보수 통합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마찰이 있었어요. 예. 황교안 대표가 이야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당에서 그게 흡입되지 못하고 오히려 반발이 많아지는 그런 리더십의 문제가 좀 드러났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한국당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정의당 좀 오르고 바른미래당도 오르고 한국당을 빼놓고는 다 웃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결과론적으로 보면 나눠 가졌다 볼 수 있죠. 지지층들이.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좀 정치권 얘기를 좀 해보죠. 지난 주말 일요일 그리고 오늘까지 이게 완전히 정치권을 뒤흔들었어요. 불출마 선언 몇 건이 이어졌는데 뭐 그냥 완전히 뭐라고 해야 되나요?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 기자들 입장에서는 미리 공지를 지난 어제 김세연 의원이 공지를 미리 해서 이게 무엇일까부터 먼저 유심 있게 볼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긴급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면 이건 불출마구나 이렇게 미리 예견할 수 있을 정도로 저희들도 상당히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는데 10월 말부터 시작된 민주당에서 불기 시작했던 이 불출마가 지금 한국당까지 번지면서 서로 옥신각신하면서 상당히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어쨌든 김세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치를 좀 아시는 분들은 많이 이제 평가를 하시는 게 굉장히 점잖은 분이고, 자유한국당 내에서 약간 높은 점수를 약간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SNS에 재밌는 댓글을 봤는데, 뭐 이거는 그분의 평가니까. 근데 아니 그 당에 0점이나 마이너스인 사람이 수두룩한데 59점인 사람이 사퇴를 했다고, 점수 제일 높은 사람이 사퇴를 했다고, 이런 말도 누가 댓글로 남기셨더라고요. 사실 김세연 의원은 민주당이나 또 진보 진영 쪽에서도 얘기가 되는 분이다. 물론 그분의 생각을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줄 줄 아는 자세, 또 합리적으로 자기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모습들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식이 되고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불출마를 한다고 하니까 이제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쪽이나 진보 진영 쪽에서는
더 아쉬워하는. 예, 그래도 예. 합리적인 보수이고 파트너로서 같이 국정 운영을 해나갈 수 있는 대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예. 이제 그런 분들이 점점 줄어드니까요. 오히려 뭐 그런 것을 적절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그런 양상으로 흐르는 것에 대한 아쉬움들을 많이 표했습니다. 그 김세현 의원은 어쨌든 기자회견을 예고를 했고 예. 그래서 이제 했는데 임종석 의원은 아니죠 이제 예. 전 비서실장은 뭐 이건 다들 놀랐어요. 심지어 민주당 그렇죠. 내에서도 기자들도 놀라고 민주당 그렇죠. 내에서도 깜짝 놀랐습니다. 뭐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졌던 것이 과연 종로로 출마를 할 거냐 아니면은 또 다른 어떤 곳으로 출마를 할 거냐. 이 출마를 전제로 계속해서 임종석 전 실장의 거취에 대한 취재를 하고 기사를 썼었는데 예. 갑자기 불출마를 선언하고 나선 거죠. 예. 그러니까 오늘 기자들이 취재하니까 비가 와서 그렇게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보면 비 오면 막걸리 마시는 거 아닙니까 원래? 원래 뭐 술을 좋아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아마도 기존에 오랫동안 고심했던 것을 언제 이야기할까 생각하다가 아마 지금이겠구나 얘기했는데 우연찮게 삼선인 김세현 의원과 임종석 전 실장이 두 거물이 동시에 불출마 선언을 하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어쨌든 이게 경쟁적으로 지금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한 명씩 뭐가 이렇게 뭐 에스컬레이팅 되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예. 초반에는 이제 초선 중심으로 비례 중심으로 되다가 지역구 그리고 재선 이번에 3선 또 어떻게 보면 386 대표주자 이렇게 돼가고 있거든요. 예, 예. 이제는 중진들로 지금 그래서 압박이 확 몰려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더 누가 불출마를 선언할까? 이것도 약간 관심인데 뭐 얘기가 좀 나오는 분들이 있나요? 지금?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 가장 그 선수가 많은 분은 서청원 의원인데 네, 그 바로 밑에가 그 7선의 이해찬 의원인데요. 이해찬 의원은 예. 이미 불출마 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 얘기가 되는 것은 이 국회의장, 문희상 의장하고 원혜영 의원 5선입니다. 그리고 백재현 의원 3선입니다. 이분들이 사실상 불출마가 거의 내부적으로 얘기가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출마 선언을 할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갈지는 아마 이 판단을 할 것 같고요. 한국당에서는 이미 그 김무성 전 대표가 불출마 선언을 확인을 해줬고 거기에서는 지금 사실상 그 불출마 얘기가 잘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김세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불출마 선언도 좀 주목을 받았지만은 더 주목을 받았던 거는 그 말들, 표현들이 굉장히 셌어요. 민폐, 존재 자체가 민폐, 좀비 막 이런 그렇죠. 거에서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상당히 불쾌했다는. 그렇죠. 그리고 사실 김세현 의원이 조용하게 의정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 일각에서는 바른 생활 사나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상당히 움직이지 않으면서도 또 자기 나름대로 의정 활동을 활발히 하신 분이었었는데 그런 분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과격한 표현으로 당 내부의 그 아픈 부분들을 깊숙하게 찌른 거거든요. 상당히 불쾌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 불쾌하다는 얘기는 그걸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닌가.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많은 중진들이 아마 그렇게 판단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왜 그 당을 다 바꾸겠다고 하면서 여의도 연구원장은 그대로 갖고 있느냐. 또 뭐 당에 당신이 공헌한 게 뭐가 있느냐. 뭐 당신은 배지를 쉽게 단 거 아니냐. 뭐 이런 사실을 약간 기스를 내기 위한 그런 발언들도 막 내놓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어떻게 혁신 경쟁이나 뭐 불출마 경쟁으로 간다라면 조금 이게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그런 동력을 얻어서 좀 총선을 잘 치를 수 있는데 저렇게 공격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그렇죠. 저항을 하는 거죠. 그 민주당에서도 이철희 의원과 표창원 의원이 지도부에 대한 어떤 쇄신을 이야기했을 때 지도부가 그걸 수용하면서 사실상 어떤 인재라든가 또 공천 관련된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뭐 그 공천기획단에 청년들도 많이 영입하고 여성들도 영입하고 이런 방식으로 어떤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한국당에서는 오늘 아침에 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원내대표는 좀 다른
반응들을 예. 보였어요. 그렇죠. 사실 뭐 두 사람도 같이 용퇴하자, 책임지고 약간 그런 말이었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는 뭐 딱히 예. 예. 사실 그 두 분이 이제 그 자리를 내놓아라 이런 것은 아니었고요. 같이 불출마를 선언하자. 그렇게 해서 한국당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자. 예. 이런 창조적 파괴를 요구했었는데 두 분이 다 그걸 거부했습니다. 사실상 예. 총선을 승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예. 이 말은 그때까지는 이 자리를 지키겠다. 또 뭐 불출마에 대해서도 별 생각이 없다. 이런 걸로 해석이 되는 거죠. 사실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역 의원이 아니라서 본인이 예. 좀 뭐라고 마이너스인 부분, 예. 이를테면 원내 중심으로 돌아가면 소외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굉장히 강하게 바랄 것 같아요. 지금 황교안 그렇죠. 대표는. 그렇군요. 자, 임종석 비서실장,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민간으로 들어가서 통일운동에 매진하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좀 어떻게 해석이 되고 있나요? 뭐 사실 그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뭐 잘 알려다시피 전대협 의장 시절에 그렇죠. 임수경 전 의원을 북으로 보낸 예.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통일의 어떤 아이콘으로도 상당히 작용을 했고 지금도 여전히 그에 대한 꿈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비서실장을 끝내고 나와서 어떤 국회 안에서의 어떤 386의 역할들을 총지휘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했었는데 본인은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했을 때 본인의 꿈을 계속 밀고 나가는 게 적절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다른 소위 386들이 이제 사퇴, 용퇴론 뭐 이런 것들에 좀 압박을 받지 않을까? 지금 안 그래도 386 세대 유감이라는 책도 나오고 그렇죠. 세대 교체에 대한 압력이 굉장히 강한데 뭐 예. 많잖아요. 굉장히 뭐 맞습니다. 뭐 당장 이인영 원내대표, 뭐 우상호 의원, 뭐 다 386. 그렇죠. 운동권. 김현미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사실 국회에 있는 대부분의 의원분들이 이 386 세대라고 할 수 있어요. 이 386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것이 있지만 사실 나이로 커트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50대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386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 부분들에 대한 용태로는 말씀하신 대로 여러 책이나 여러 분들에 의해서 분석이 돼 있고 그래서 임종석 실장의 어떤 용태 그런 부분들이 확산될 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흐름들은 또 추후에 한번 짚어보기로 하고, 자, 여야 원내 지도부가 미국을 방문한다. 이거는 뭐 아무래도 지금 현안인 문제 때문인 거죠. 예, 지금 현안이 방위비 인상에 대한 그렇죠. 미국의 강력한 요구인데 뭐 5배나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도 뭐 5배 정도 요구를 했더라고요. 오늘 언론 보도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면 뭐 트럼프의 어떤 딜을 위한 제안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이 받는 입장에서는 정말 얼토당토 않는 제안이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유를 대면서 이런 때에 써야 된다 하면서 얘기할 텐데 그 얘기들이 다 우리가 지불해야 될 것들이 아닌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우리의 입장을 의회의 전체의 의견으로 미국 의회와 또 미국 정부에 어떤 어필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방미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방미에 가서 워싱턴에서 의원들을 지금 만나서 특히 민주당 의원을 많이 만나나요? 그러면? 민주당, 공화당을 다 만날 텐데요. 어차피 이 부분이 민주당, 공화당뿐만 아니라 관료들 미국 정부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내야 될 테고 특별히 이것은 비준안이거든요. 비준안이죠. 그래서 국회 안에서 비준이 안 되면 이게 성사가 안 돼요. 그래서 국회가 한 목소리로 여야가 한 목소리로 얘기하게 된다면 너희들이 그렇게 불합리하게 우리한테 요구하고 실제로 정부가 그것에 무릎을 꿇어서 합의가 된다 하더라도 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거다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지소미아 관련해서는 여당과 야당이 약간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위비 분담금은 택도 없다라는 게 약간 두 당이 다 마찬가지인데 지소미아는 좀 어떻게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른가요? 야당 보수 진영에서는 지소미아 같은 경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같은 경우에 이것을 계속 연장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우리는
일본의 이 무역 제재가 해제되지 않는 한 예. 이것을 연장할 필요가 없다. 문재인 정부가. 그렇죠. 예, 이 여당도 마찬가지고요. 여당도요. 그래서 예. 이 지소미아와 관련된 여야의 입장은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지소미아에 대해서 미국에 가서 언급이 그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될 수도 있는 거죠, 당연히. 네. 그리고 특히나 한국 땅에서는 지소미아와 방위비 협상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연계를 시켜서 이야기를 해요. 이 두 가지가 모두 한미 동맹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다. 그러니까 과도하게 그렇게 방위비 분담금 올리는 거를 한미 동맹 흔드니까 올리지 마라라고 하면서 대신에 우리는 지소미아 연장할 테니까 그것도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하는 거다. 이런 식의 논리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는 반대를 그렇게 과도한 방위비 분담은 반대를 하지만 이것을 계속 이게 한미 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오히려 이 한미 간의 관계가 더 나빠질 수 있다. 그러니까 지소미아뿐만 아니라 방위비 문제도 시각을 우리 어떤 자존감 이런 것보다는 감정적인 것보다는 한미 간의 동맹을 중심으로 바라보면서 해결점을 찾아야 된다. 이런 시각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뭐 지켜보고 어떻게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어떻게 설득을 하는지 저희가 좀 의회 의원들을 지켜보도록 하고요. 문재인 대통령 내일 국민과의 대화 MBC 배철수 씨가 진행을 한다고 하네요. 다행인 것은 8시부터예요. 그래서 김준일의 핫식스와 겹치지 않습니다. 겹치면 큰일 날 뻔했는데 다행히 김준일의 핫식스를 보시고 국민과의 대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지난번에도 뭐 말을 했지만은 새로운 형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일단은 지금껏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방식, 타운홀 방식이라는 것으로 하게 되고요. 이 사전에 어떤 각본 없이 이 신청을 한 국민들이 직접 자기의 요구 또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대통령에게 말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게 대통령이 지금까지 보면은 뭔가 국정 운영의 어떤 소통을 한 번씩 할 때마다 많이 지지율이 올랐어요. 그렇죠. 할 때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 5당 대표들하고 만난 이후에도 사실 그 상승세를 타게 만드는 어떤 불쏘시가 됐었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래서 아마 이거를 마련한 것도 사실은 조국 전 장관 사태에서 많이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그거를 또 회복도 하고 하반기 국정 운영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겸사겸사 만들었는데 뭐 내용을 뭐 아직은 보지는 못했지만은 아마 많이 좀 긍정적으로 정부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렇죠.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 어떤 국민과의 친숙한 모습들은 상당히 우호적으로 해석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결국은 대통령께서 지금도 뭐 이번 주를 대부분 일정을 비우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갈 건지 실제로 이 자세하고 또 구체적이고 체감할 수 있게 설명해 낼 수 있는지 이 부분이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내일 또 지켜보고 이후에 또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박준규 기자의 브리핑 6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